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요거 지정되면 용적률 얼마까지 강화된대요? 50%까지. 요거 지정할 때 주민들 의견 듣나요? 딸랑 심의만 거치고. 그럼 옳은 거니까.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한대요. 그럼 도로나 상하수도 학교를 설치 못하는데 완화만 하면 골병 들겠지. 자, 틀렸고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군수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쳐 도지사 승인까지 받아야 돼? 딸랑 심의만 거치. 참 별별 그 다. 그러면서 봐봐봐.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시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그리고 시설의 설치 곤란하다. 그럼 뭘로 지정해야 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니고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해야 되잖아. 그죠? 그걸 이렇게 써먹는 거야. 주거상업공업지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니고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하라고 그런 거야. 기가 막히죠? 얘는 행위제한이 완화되고 법의 개정 제정으로 용도 변경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곳.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 인구가 20% 이상 늘어날 때 지정하는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천천히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뭔지 고민을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쓱 포장을 했을 때 가는 거. 위장을 해놓은 위장. 자, 시장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하고 이를 도시군관리계획 짤 때 반영을 해야 된다. 맞지요? 설치계획을 몇 년 내에 짜야 돼요? 1년.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몇 년 내에 짜야 될까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는 봐봐봐요. 개발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부과합니까? 개발행위 허가가 뭘까?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는 200 초과하는 신축 증축할 때 돈 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뭐예요? 집 짓고 물건 샀고 토토토 다 포함하는데 그런 사람들 다 돈 내야 돼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200 초과의 신축 증축할 때만 돈 내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죠? 자, 그러면 개발밀도관리구역. 자, 개발로 인하여 시설이 부족하고 시설 설치 곤란하니까 건폐율 용적률을 뭐 하려고? 강화하려고 특광 특특 시장 운수가 딸랑 심의 거쳐서 주상 공업을 대상으로. 자, 그럼 결론은 용적률 얼마까지 강화? 50%. 또 외우는 거야. 자,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가 부족하다. 이렇게. 향후 나오면 몇 년? 2년. 20% 이상 용량 초과. 이렇게. 개발밀도 관리구역.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하라고. 자, 지정권자는 같은데 주민들 의견 듣고 심의까지 거치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딸랑 심의 거치고. 그러면서 행위제한이 뭐 될 때? 완화 해제되는 거. 인구 증가율이 막 20% 이상 늘어나고, 막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막 20% 이상 막 늘어나는 거예요. 허가 건수가 막. 자, 그러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1년 내 설치계획 짜야 되고, 안 짜면 1년 된 날에 다음날 다. 야, 이게 자동으로 시료되는 게 많네. 그렇죠? 여기까지 1장만 봐도. 그럼 물어볼까요?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되잖아요. 얘 언제 해제돼요? 그렇게 반복했잖아요. 시가와 조정구역 언제 자동 해제? 그거 있잖아요. 뭐 끝난 날에 다음날. 뭐가 끝나? 유보기간이,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날. 아, 다 힘들다. 그때 반복할 때는 짱짱했는데, 그죠?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시가와 쪽에 할 때는. 근데 한 2주 만에 이러고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으면 몇 년 내 지구단위 계획 안 짜면 시료된다? 3년 내. 3년 된 날에 다음날. 그 다음에 그 지구단위 계획 짰더라도 5년 내 또 목적사업 착수 안 하면 지구단위 계획 다시 짜야 되고 시료되고. 그 다음에 시설 부지로 묶어놓고 2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방치하면 20년 된 날의 다음날. 지목 관계없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몇 년 내 설치계획 안 짜면 1년 내. 1년 된 날에 다음날.
그러면서 설치 계획을 안 짜도 지구 단위 계획 짰다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200 초과하는 신축 증축할 때 돈을 내야 된다. 얼마 초과? 200. 그러면 200 초과하는 건축허가 받으면 2달 내에 부과를 할 거다. 부과받은 나는 언제까지 내면 된다? 마지막입니다. 기회는. 언제까지 내면 된다? 아니 그 앞에 뭐 또 붙여야 되잖아. 아니 사용승인 그 앞에 다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건물 다 짓고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내면 된다. 현금 대신 물납을 할 수도 있고. 와 그거 다 짓고 사용승인 진짜 힘드네요. 그냥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게 해야 되거든. 그래 실수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 받고 2달 내에 부과하고 그 건물 다 짓고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하면 된다. 물납도 되고. 자,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설치돼야 되고요. 자, 유발계수. 이제 마지막 또 구축이 들어갑니다. 1등이 위락, 2등이 관광회계, 3등이 이적, 공동 4등 내놈, 운종이 운자. 그 다음 마지막 팔아치우고 1.건색 1.3. 그 다음 교육 연구시설은 유발계수가 얼마? 교육 7판 0.7. 의료시설은 0.9. 진짜 반복 많이 합니다. 진짜 밥 먹고 와서 저녁에 또 할까요? 오늘 했던 거 또 해도 또 틀릴 것 같은데. 자, 도로공원녹지, 도공록이 학교가 되는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포함하고 제외하고 대학교 학교 가서 뭐 먹고 수돗물, 하수도 급식 먹고 이러지 말고 급식.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이제 또 볼게요. 개발밀도 관리고요. 35회 2개가 나왔더라고. 자, 우리 시험이니까 시험 나온 거니까 한번 볼까요? 이제 35회. 자, 틀린 거. 자, 아니, 뭐, 당연히 지정되고 변경된 고시는 지자체 공부해야지. 고시 이런 건 정답, 이건 다 맞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은 포함돼, 안 돼요? 농림지역은 포함될까, 안 될까? 왜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용적률을 50%까지 강화를 해야 되는데, 녹지하고 도시 외 지역은 자체가 80%밖에 안 돼. 그러다가 반토막 내면 40%를 지어서 어디가 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용적률 줄어들 수 있는 게 바로 주상공.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해를. 그러니까 농림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은 아니야. 콜?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 도시계획의 심의 거치한 거쳐요. 딸랑 심의 대상이다. 딸랑 심의라도 그치. 딸랑 심의. 건폐율 50%까지 건폐율 강화하는 거 맞죠? 용적률을 50%까지 가야 돼. 이렇게 시험 냈잖아요. 아, 우리 35회 시험 봤어야 되는데, 그죠? 아, 별거 아니네. 실수 엄청 많이 해요. 용적률 50%까지.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 질문 잘 봐보세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잖아. 왜? 중복되면 안 되니까. 이 질문 봐봐봐요. 얼마 써먹었는가? 또 한 가볼까요? 34회. 개발밀도 관리구역 틀린 것. 이때 이거 지정하기 위한 기초조사할 때 타인토지 출입한다 그랬잖아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설치계획 짜려고 타인토지 출입. 들어갈 때 며칠 전 통지? 7일 전에. 정표대 제시하고, 행정청이면 출입허가 안 받고, 비행정청 출입허가 받고, 그 다음에 일시 사용하고 장애물 날릴 때는 3일 전 통지 동의받고, 일주일 전 일몰 후에는 승낙 없으면 출입할 수 없다. 손실 보상하라. 그것들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주지. 그럼 누가 정해주겠어요? 용적률 얼마까지? 50%. 봐봐봐. 용적률. 얘는 건폐율.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자, 5번 봐봐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다는 거야. 중복돼요? 그런데 이 지문이 봐요. 여기. 그러잖아요. 그죠? 한 번은
틀린 거 고르시오. 뭐 이것도 틀린 건 틀린 건데 지금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어디 갔어? 이렇게 틀리게 중복된다 안 된다 말아도 계속 나오잖아요. 기출문제 풀이가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필수서 보면 이게 기억날 때 필수가 눈에 보이는데 정말 재밌게 보인다고요.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틀린 것은 법령의 개정으로 행위자니 뭐 될 때? 완화될 때 지정하고. 자, 이 집은 2번 봐요. 녹지하고 폐기물 재활용 처리 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시설이에요? 도곡록이 학교 가서 수돗물 묻고 하수도 폐기물 버리고 맞네? 응용이 안 돼. 응용이.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반드시 설치해야 될 시설을 자, 하시오. 대답 잘 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녹지하고 재활용 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해당한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퀘스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라는 거. 도곡록이 어디 갔대요? 학교는, 대학교는 안 갔다고. 학교 가서 뭐 하려고? 공부하려고 아니 수돗물 묻고 하수도 버리고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버리고 오려고. 오케이? 이거 좀 주의해 보세요. 또 요 유사한 집은 또 동일한 지역에 또 나와서 아주 지겨워 죽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 밀도가 여기 중복 지정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계속 쓰면. 자, 아까 리모델링 할 때도 돈 냅니까? 그럼 뭐 할 때 돈 내야 돼? 얼마 초과하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뭐 할 때? 신축, 증축, 리모델. 신축, 증축. 이렇게 써먹잖아요. 리모델링 할 때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가 본 대로 배운 대로 3층짜리 건물이 있었어요. 새로 짓는 건 뭐라고? 신축. 여기다가 5층으로 건물이 3층짜리 있는데 층수로 5층은 늘리면 증축. 좋아요. 페이스 좋아.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오래돼가지고 해체를 하고 철거하고 그 자리에 5층으로 짓는다. 이건 뭐야? 증축은 아니야. 증축은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라고 해야 돼. 해체, 철거하거나 제로 멸실한 후에 기존 건물보다 더 크게 지을 때는 신축이에요. 그러면 3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자, 200, 600짜리 자, 해체를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5층으로 지어요. 그러면 돈을 부과를 할 때는 늘어나는 부분만 부과할까? 원래 있던 것도 부과할까요? 늘어난 것만 부과해야지. 그렇죠? 원래 있던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틀린 건 답 나와버렸으니까. 봐봐봐. 기존 건축물 철거, 옛날 용어니까 철거, 해체하고 신축하는 건축이. 봐봐요. 신축이잖아 지금. 건축인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그 행위만 부과 대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출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있던 것까지 부과하면 안 되지. 기득권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때 하고 3층이 있는데 그 위에 증축을 한다 쳐봐요. 그 증축한 부분만 부과해야 되지. 있는 걸 부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왕에 있는 거에다 부과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모든 건물이 지정하면 그 안에 다 돈 내야 된다는 거 다시 토해내야 말이 안 되잖아요. 새로 늘어난 부분만, 새로 짓는 부분에 부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소급하면 안 된다고 대원칙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이해를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칠판 보고. 다음 5개 중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 찾아봐라. 주민 의견 정치 절차가 없는 거 찾아보란 얘기지. 뭐요? 왜? 뭔 심의? 어디에 심의? 딸랑 뭐 심의? 어디에 심의인데? 그 어디 개발 획득 관리구역 지정할 때 시장 군수가 어디에 심의를 거치냐고. 내가 뭔가 떠올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 도시계획위원회라는 단어를 못 읽을 것 같은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딸랑 심의면 무심의라는 게 어디에 심의? 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지, 심의. 딸랑. 그게 주민의 의견 정치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이때 갈 때도요,
얘는 딸랑 심이라고 수도 없이 하고 갔을 거 아니요. 이런 문제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이런 문제 낼 걸? 그 미래 나는 사람들은 공부를 그렇게 광역도시계획 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있냐고 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그러고 난 다음에 다 고민하다 끝끝내 아이 뭐야 처음 들어보는 거잖아. 이 답 찍는 거야.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딸랑 얘는 주민 의견 청취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얘는 뭐 필요 없지만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 의견 듣는 거 알죠? 뭘 열어서? 공청회 열어서 주민 전문가 의견 들으라 이렇게 배웠잖아. 성장관리계획 짤 때도 주민 14일 이상 열람 시켜가지고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주민 의견 들어야지. 심의까지 거치고 야는 딸랑 심의. 기반시설 부담구역 틀린 거 또 볼까? 이제 몇 문제 풀잖아요. 계속 같은 거예요. 계속.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광역시요, 광역시. 광역시장은 기반시설 설치계획 짜야 되고 몇 년 내에 짜야 돼요? 1년 내에 안 짜면 다음날 쉬루되고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법령에 잘 봐봐서 한번 기가 막히지. 광역시장은 국토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이 뭐 되는 곳? 완화되는 곳. 그럼 맞죠? 네. 그걸 끝까지 안 읽어버리거든. 완화되는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한 글자를 바꿔놓은 거야. 와, 이거 얘를 대상으로 지정해야 되지. 지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마음 급한 사람들은 읽다가 그렇지 행위자는 와대되면 지정하겠지 하고 다음 지문 넘어가 버린다니까. 그러라고 낸 거예요. 내가 볼 때. 나쁘다 진짜. 그러죠? 다 잡아다가 불 끄는데 동원하든지 해야지. 자, 지구단위 계획 수립했다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콜. 봐봐 이렇게 써먹지. 1년 된 날까지 설치 계획 안 짜면 1년 된 날에 다음날 전부 실효된다. 얘 봐봐 얘 몇 번 나오는 거 앞으로 또. 자, 또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설치 비용 틀린 것은 특별한 게 없어요. 자, 의료시설은 유발개수가 교육연구시설은 아유 참 이거 이렇게 돼. 오케이? 이렇게 돼. 너무 쉽지. 그리고 이 돈 언제까지 내야 돼요? 다 짓고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비용을 내야 되는데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이 지문 봐봐봐 또 나오지 또. 이게 언제 쪽이? 이게 왜 몇 대 기출 표시가 없네? 30일. 30일이에요? 책이면 맞아, 책 맞아. 이게 PPT로 작업할 때 빠뜨리니까 이런 시험 봐야 되는데 200제곱미터 빈칸 얼마 초과? 200제곱미터 초과는 신축 증축할 때 돈 내야 된다. 200초과. 그죠? 네. 너무 쉽다. 지문으로 내고 박스로 넣고 이렇게. 공법 재밌지 않아요? 조금씩 문제 풀리는 게 나오니까 여러분 지금 풀리는 게 더딘 게 아니라 여러분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이 부동산 법 공부를 한 지 4, 5개월밖에 안 됐다고. 그것도 열심히 한 사람이 그렇다면 2, 3달, 3-4달밖에 안 했는데 어쨌든 문제가 쉬운 거라도 풀린다는 건 한 걸음씩 나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항상 자신감 가져야 돼요. 이거 유발계수 가장 큰 거 이렇게 나오면 자 봐봐봐요. 자, 이 중에 위락시설 있나요? 없어요. 그 다음에 관광휴게시설은? 있어요. 그럼 기하가 답이지. 얼마 생각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 가장 큰 거. 자, 위락시설 있나요? 관광휴게시설은? 이전건생은? 문종이 운자, 문화집회, 종교, 운수, 자원, 일종건생은? 가가 답이네. 이렇게 풀으란 얘기예요. 심지어 박스 안에 넣어놓고 연결하시오 순서를 해도 그렇게 푸시면 돼요. 거의 그 안에서 풀립니다. 30개 다 못 외워도 돼요. 콜? 네. 기반시설 설치 옳은 것. 시장 운수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변경할 때 심의 안 거쳐요? 딸랑 심이라도 거쳐야 돼요. 옳은 거니까. X. 다 설치 계획 몇 년 내에 짜야 돼? 1년 내. X.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 의무자가 건축허가 받아부터 자, 부과하는 것은 몇 개월? 2개월 내 부과. 2개월 내. 입으로 안 떠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잖아. 무지하게 헷갈려. 시험장 문제 풀 때. 이게 원래 부과. 그러면 그 돈 언제까지 낸다? 자, 봐봐요. 사용 승인 신청 후 7일까지 비용 내린다. 봐봐요. 다 짓고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만 외워놓으면 깔끔하잖아요. 개발 밀도 가려고 용적률 얼마까지 가고? 50%. 벌써 얘도 몇 번째 나와? 나왔던 게 계속 나와. 자, 기반시설 33 시험 나온 거. 틀린 거 볼까요? 아, 용적률 50% 또 가가 또 나오고 20% 이상 늘었을 때 기반시설 설치 계획 짜야 되고 도시군 관리 계획 짤 때 반영하고 아따 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3년 내 짜요? 1년 내 짜지. 1년 내. 1년 내 안 짜면 1년 된 날의 다음 날 다 실효되고 특별계획 설치 운영하고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객관식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틀릴 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지. 그리고 이제 35에 한 풀어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35에는 아까 개발 밀도 관리국 때 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냈다면 옳은 거잖아. 자, 공원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공원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시설이에요? 도, 공, 녹이 할 때 도로공원. 도로공원. 그러니까 공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신축할 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는 건축행위를 부과 대상을 한다. 그러면 안 되지. 늘어난 부분만 부과해야지. 나왔던 지문이잖아.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 경우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맞나요? 어? 맞죠? 왜? 이거 짤 때 반드시 포함할 게 몇 번? 3번은 내용이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내용이잖아.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 짰다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짠 것으로 본다. 확실히 콜? 계속 나오잖아. 아, 이제 우리가 4번까지 못해요. 이거는 800페이지짜리 기본 교과서 이따만한 거, 성경만큼 두꺼운 거, 그 책 안에 이따만 박스로 들어간 게 이거예요. 여러분, 종교집회장 있죠, 저거? 교회 성당 사찰? 종교집회장인 절이나 교회는, 성당은 세금 낼까 안 낼까요? 안 냅니다. 면세입니다, 면세. 세금 없어요, 세금 없어요. 그러면 이런 종교집회장 지을 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돈 내라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신축된 건축법상 종교집회장은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이다. 예, 빠져나갑니다. 그 예외 사유가 있다면 박스로 시행지적으로 예외를 열고 또 어떻게 외울 건데? 이거 처음 나. 이거 없어도 답 찾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시험장 갔을 때 지문이 한두 개를 못 배운 내용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당황할 거 답은 항상 배운 데서 답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 없어요? 이거 지정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됐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될 수 있나요? 어떻게 이런 표정을? 아, 우량농지 그때 이게 몇 번? 5번이었죠. 5번. 그 몇 년도? 2년도 토탈 5년간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될 수 연장할 수 있다. 이거 연장 4번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5번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써먹잖아요. 저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면서 저 앞에 개발행위 쪽에 있는 거 갖다 툭 내고 지구단위 낼 때 저 뒤에는 갖다 내고 이렇게 섞는다니까.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그 5가지 있죠. 우량농지 일당들 그 5가지 무슨 35회 시험까지 계속 주구장창 지문 써먹잖아.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두 놈은 3년 플러스 2년 더 토탈 5년. 최초로 제한할 때는 중앙이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연장 제한할 때 심의 안 거치고